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V60 발표회에서 안팎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GV60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번째 전기차죠. 그동안 제네시스 브랜드는 내연기관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첫 전기차가 나왔어요. 라인업은 크게 스탠다드와 퍼포먼스 두 가지가 있고요. 스탠다드는 후륜과 사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형은 5,990만원이고요. 사륜은 6,459만원, 그리고 퍼포먼스는 6,975만원입니다. 기존의 제네시스처럼 GV60 역시도 옵션을 개별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모델 모두 배터리 용량은 동일하고요. 기본형 뒷바퀴 굴림 같은 경우에는 1회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가 19인치 휠 기준으로 451km고요. 스탠다드 사륜은 400km, 퍼포먼스 모델은 368km입니다. GV60은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차인 만큼 새로운 장비 또는 디자인, 기술이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차 그룹은 처음으로 얼굴 인식 기능이 적용이 됐고요. 무선 배터리 충전 시스템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OTA도 좀 더 범위가 확장이 됐죠. GV60의 외장 디자인은 기존 제네시스와 같은 흐름이긴 한데 새로운 디자인 요소가 많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저 헤드램프의 두 줄 라인이죠. 기존의 제네시스는 쭉 이어진 두 줄 라인이었는데 GV60은 5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릴의 형상도 기존과 좀 다르죠. 거기다가 이번에 신규로 브랜드 로고도 새롭게 적용이 됐습니다. 기존의 제네시스 로고는 좀 두툼한, 좀 튀어나온 그런 디자인이었잖아요. 근데 이 GV60의 새 로고는 좀 더 납작하고 좀 더 정밀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만졌을 때의 그런 느낌도 괜찮고, 그리고 아이오닉 5에 이어서 GV60에도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 미러의 디자인은 아이오닉 5가 훨씬 좋네요. 아이오닉 5는 미래적이고 그래서 굉장히 좀 보기가 좋은데, 이 GV60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전부 다 하이그로시로 덮여 있어갖고 그렇게 예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부터 몰딩까지 하이그로시가 외장에 좀 많은 편이죠. 차명에서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GV60은 GV70보다 차체 사이즈가 다 작습니다. 근데 휠베이스는 전기차의 특성상 좀 더 길고요. 휠베이스는 EV6와 동일하고요. 아이오닉 5보다 전장은 짧고 전폭은 동일합니다. 후면의 디자인은 GV70 또는 넥소와 약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방향지시 등은 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서 특징적인 디자인 중에 하나가 스포일러인데, 보통의 SUV에 적용되는 그런 스포일러보다 좀 더 면적이 넓고 디자인이 스포티하죠.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 C2와 AS, 사이즈는 25에 40R 21입니다. 이 타이어는 아이오닉 5나 GV70과 동일하죠. 예, 지금 보시는 차의 실내는 GV60 깡통 트림이라고 합니다. 제네시스 보면은 현대차도 그렇고 이게 차마다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게 굉장히 좀 보기 드문 경우인데 이 차 역시도 그래요. 그래서 이 차의 실내 면면을 보면은 아이오닉 5처럼 좀 새로운 디자인이 많습니다. 물론 요 계기판이라든가 모니터 같이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진 디자인은 기존과 같은 그 레이아웃이긴 한데, 이 디자인이 좀 세부적으로 좀 많이 달라요, 생각보다.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픽 있잖아요. 이런 게 기존의 제네시스보다 훨씬 낫네요. 뭐 G90야 이제 워낙 오래된 차니까 그렇다 치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G80이나 GV70과 비교해도 이 그래픽이 훨씬 예쁘네요. 이게 딱 무슨 태블릿 PC, 그러니까 자동차보다는 태블릿 PC에 쓰이는 그런 그 디자인이에요. 지금 이 홈 화면이고요. 이렇게 페이지 넘기면은 이런 정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본 매치는 똑같아요. 아이오닉 5처럼 이쪽이 EV 모드고, 여기서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주요 메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도고요. 이게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또는 디자인이 되게 깔끔하네요. 그리고 폰 프로젝션이나 음성 메모, 설정, 이런 메뉴는 똑같은데 이 기본 아이콘들이 이쁘기 때문에 뭔가 되게 새로운 기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차량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동일하죠. 여기서 목표 배터리 양이나 충전 전류,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 그리고 회생 제동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내비게이션 연동이 있고, 감속도, 강한가, 보통, 부드럽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충전 커넥트 잠금 모드는 이제 충전 중과 항상 사용 안함,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음성 안내 경우에도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뱅앤올프슨이 있는데, 이게 일반 모드가 있고 사운드 모드가 있고요. 참고로 이 GV60은 그 OTA가 지금까지 나온 현대차 그룹 중에서 가장 많이 적용이 된다고 하죠. 뭐 스티어링까지 나중에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OTA 같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많이 생긴 거죠. 이 사운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세분화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이 고급 음향이고, 이게 베오소닉, 그러니까 밝음과 편안함, 활동적 따뜻함, 안내음도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세분화해서 있습니다.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도 총 4가지인데 끄기까지 이게 상세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퓨처리스트과 G 엔진, E 모터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 사운드로 들어가면은 톱니바퀴 누르면은 여기서 마스터 음량을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가속 페달 사운드 반응도 느리게와 보통, 빠르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 기기 음량 같은 경우에도 안드로이드 오토와 카플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디어와 음성 안내 그 볼륨을 따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니까 그 세부적으로 메뉴가 기존에 비하면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테마 구성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화이트와 블랙, 자동 세 가지가 있고 차량 색상도 여기서 이게 색깔도 이게 바꿀 수가 있네요. 이것도 나중에 OTA로 업데이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글자 크기와 디지털 액자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기 화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안 되는군요. 그리고 클러스터 테마 선택은 총 3가지가 있고 음성인식의 캐릭터도 라이언과 어피치, 무지, 제이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차량 설정에 있는 메뉴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브레이크 모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GV70에도 있는 거고 커스텀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스노우와 마이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 톱니바퀴 클릭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게 커스텀이죠.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공조장치도 새로운 디자인인데 이게 운전석에서 보기에는 공조장치가 약간 좀 낮은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액정 자체는 굉장히 큽니다. 이 액정 자체로 보면은 이게 GV70이나 G80 이런 차들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쪽의 디자인도 또 새로운 디자인이고 버튼은 하단 쪽에도 이렇게 돌기를 배치를 해서 좀 더 사용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센터 패시아라고 불리는 디자인은 아이오닉 5와 좀 비슷한데 또는 EV6와 약간 좀 비슷하고요. 왜냐면은 이게 좀 허공에 붕 뜬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그 공간이 좀 많이 남고요. 이 아래쪽도 이게 엄밀히 보면은 아이오닉 5와 좀 비슷한 디자인인데 여기에 이제 쓰인 소재들이 훨씬 예쁘죠. 여기에 USB 전자 3개가 있고 12V가 있고 그 아래쪽에도 굉장히 좀 큰 용량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센터 패시아인데 이 앞쪽에는 오디오나 홈 관련 메뉴 버튼이 있고 이거는 이제 컨트롤러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바로 이 크리스탈 스피어인데 이게 지금 시동이 안 걸렸을 때의 그런 모양이에요. 시동이 걸리면은 이게 반대쪽으로 회전을 해서 통상적인 그 다이얼 같이 변하죠. 그래서 이게 가장 좀 특징적인 디자인이고 이게 또 다른 브랜드에서도 거의 보기 힘든 그런 디자인이어서 좀 특이한,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잘 파악이 힘들잖아요. 계기판 안 보면은 조용해서. 그래서 이걸로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열선과 통풍, 오토홀드 등 카메라 등의 버튼이 있고요. 지금은 어라운드 뷰 화면인데 요거는 기존의 뭐 차들과 동일하고 360도도 마찬가지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는 이렇게 꽂는 방식이고요. 차 크기를 생각을 해도 이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이거는 키인데 또 제네시스에서 새로 선보이는 그런 차라서 키도 새롭게 디자인을 했네요. 이거는 약간 모양은 다른데 버튼이 옆쪽에 있는 거는 그 기아랑 조금 비슷하네요. 운전대는 차 크기 대비해서 좀 크게 느껴지는데 완전히 동그란 그런 디자인입니다. 사실 엄밀히 보면은 운전대가 완전히 동그란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차는 운전대가 되게 동그랗고요. 이 스포크에 있는 버튼들 있잖아요. 이것도 새로운 디자인이고 이게 그 기존의 제네시스에 비하면은 버튼 그 하나하나의 크기가 좀 큰 편입니다. 이거는 음성인식이고요. 이 음성인식 기능도 기존에 비하면은 좀 더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이 버튼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까만색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슬라이딩 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은데 요거는 좀 벤치랑 비슷하죠. 그리고 아이오닉 5처럼 드라이브 모드 버튼은 이쪽에 따로 있고요. 에코와 컴포트, 스포츠, 그리고 마이 총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계기판 디자인도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인데 이렇게 에코와 컴포트, 스포츠에 따라서 계기판 디자인이 바뀌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 시트 사이드 서포트도 이제 조여지네요. 참고로 지금 보시는 차가 깡통 트림이라고 하는데 깡통 트림 치고는 내장재가 괜찮은 편입니다. 물론 이 대시보드 쪽의 우레탄이 아주 그렇게 뭐 푹신하거나 소프트한 편은 아닌데 적어도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뭐 가격 대비해서 싼 티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도어 트림이나 시트에 적용된 이 직물 같은 경우도 느낌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와서 좀 환할 때 보니까 확실히 제가 방금 풀옵션 사양을 봐서 그런지 이 시트 그
직물 소재가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시트의 전체적인 크기는 성인 남성에게도 충분한 편이고요. 착자감도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GV60의 첫째 사이즈가 현대차 그룹의 여러 가지 차에 좀 절묘하게 좀 걸쳐 있는데, 그래서 실내 공간이 2열 공간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약간 좀 궁금했거든요. 지금 제 운전 포지션에 앉고 뒤에 앉아 보니까 GV70보다는 넓고,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은 EV6와 약간 좀 비슷한, 그러니까 EV6보다는 조금 작아요. 왜냐하면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뒤 사이에 주먹이 2개가 들어가고 약간 좀 남거든요. 그래서 EV6보다는 약간 좀 작고 GV70보다는 낮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트 자체가 크기가 좀 넉넉한 편이고, 보통 2열 시트가 작은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2열 시트가 작지 않고요. 좌판도 그렇게 짧지가 않습니다. 약간 특이한 게 2열 시트는 좌판의 앞쪽이 약간 좀 이렇게 들려 있어요. 그래서 저게 좀 취향에 따라서는 좀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들이 그렇듯이 이 가운데 부분을 완전히 평평하게 할 수가 있어서 실제로 그 실내 공간을 더 넓게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렇게 시트 포지션 가장 낮추면은 1열 시트 아래쪽으로 신발이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2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는 여기 B필러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도 약간 좀 특이한 게 컵홀더 위치인데, 보통 2열의 컵홀더는 저 도어 포켓에 같이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 버튼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사용의 편의성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 뒤에는 USB 단자 2개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좀 더 큰 용량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2열 그 뒤쪽에 있는 수납 공간으로서는 이게 또 굉장히 크네요. 보통 여기에 수납 공간이 있어도 이 정도로 길지가 않은데, 저는 이렇게 핸드폰 놓고도 저 안쪽으로 한참 들어갑니다. 트렁크 용량은 육안으로 보기에는 GV70보다 좀 작아 보이고요. 이게 루프라인이 좀 빠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열었을 때 공간은 괜찮아 보이는데, 닫으면은 아무래도 높낮이에 좀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게 지금 실제 고객 판매용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현대차 그룹의 SUV는 이게 러기지 스크린이 별매잖아요.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지금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적용된 이 소재는 확실히 이게 GV80보다 좀 많이 떨어지는군요. GV80은 약간 좀 가죽에 가까웠는데 이 차는 그냥 직물이에요. 그리고 GV60의 실내는 그 깡통 기준으로 봐도 그 내장재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 이게 뒤쪽에 오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에 플라스틱 같은 데서는 그 소재가 좀 이렇게 확 떨어지긴 합니다. 여기에는 12V가 있고요. 트렁크 커버를 열면은 이 정도의 그 얕은 수납 공간이 추가로 나옵니다. 지금은 퍼포먼스 풀옵션 사양이고요. 방금 그 깡통 사양과 비교해 보면은 그 내장재 또는 장식이 한층 화려하죠. 확실히 상위 트림 또는 그 상위 옵션 사양이 이런 그 세부적인 디테일이나 내장재가 좀 더 낫긴 합니다. 키 소재 없이 들어왔을 때 이제 차량 시동을 걸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여기 있는 지문 인식통에서 이렇게 하면은 시동을 걸 수 있는 상태로 변환이 되고요. 브레이크 밟고 이렇게 시동을 걸게 되면 카드를 넣어주세요. 헬스 스피어가 이렇게 360도 로케이팅 되면서 기어 변속기로 이렇게 다이얼 방식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좀 더 차량 주행할 때와 안 할 때를 조금 더 인지할 수가 쉬워졌어요. 보통 전기차들은 앞쪽에 트렁크가 있는 경우가 많죠. 이 GV60 역시도 이렇게 앞쪽에 트렁크가 있는데, 이게 사륜이어서 아이오닉 5처럼 용량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 여기에 있는 그 적용된 그 소재도 꽤 좋은 편이고, 심지어 여기에 그물도 있네요. 이번 GV60 발표에서는 간략하게 안팎을 살펴봤고요. 다음 달 열리는 GV60 시승회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